2분에 한 번씩 반응해 주던 게 이제 2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고, 거리도 처음에는 옆에 붙어서 반응해 주던 것이 엄마는 거실에 있고 아이는 방에 있으면서 10분에 한 번씩 엄마한테 온다든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10분에 한 번씩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놀아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혼자놀이를 위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연령에 따라서 혼자놀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아이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의 놀이 수준을 점검하는 두 개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거리는 뭐냐면 아이와 나와 놀이하는 거리가 얼마나 먼가 가까운가.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 짧은가 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요? 놀이할 때 막 저쪽 방에서 놀고 엄마는 거실에 있고 이렇게 놀이가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 놀이를 합니다. 혼자서도 놀아요. 돌 이전의 아이들도 혼자서 놀죠. 뭐 이렇게 치발기를 넣어서 물기도 하고 딸랑이를 흔들기도 하고, 이게 혼자 놀이를 하는데, 자,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바로 옆에서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엄마가 여유가 돼가지고 계속 적극적인 반응만 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흔들 때마다 다 반응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면은 시간이 어때요? 상호적인 시간이 굉장히 짧죠.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혼자 노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기본값이 되면서 얘가 이제 점점 크면서 엄마는 설거지할 것도 많아지고 엄마도 이제 개인 일도 봐야 되고 아이가 크면서 하는데, 아이한테는 너무 가깝게 짧은 상호작용하는 게 기본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상호작용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이가 어릴 때 거리와 시간은 가까워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소극적인 반응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내면서 엄마를 찾으면 그때는 반응해주고 또 딸랑이 주면서 지시하기 위해서 아이가 또 흔들 수 있게끔 해주고, 거리와 시간이 짧지만 그 안에서도 적극적인 반응과 소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시간의 텀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아이가 딸랑이를 하면은 좀 소극적으로 반응해주면서 다시 지시를 하고, 그럼 아이가 어때요? 내가 딸랑이 했는데 엄마를 봤는데 반응이 거부적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럼 다시 또 딸랑이를 이렇게도 흔들어보고 저렇게 흔들어보고 하면서 이 흔드는 거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이거는 그 돌 이전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랑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상호작용하기를 원하는 아이가 있고, 가까이 있는데 혼자 잘 노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와 나는 어떤 수준인지를 거리의 측면에서도 보고 시간의 측면에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아이와 놀이 상호작용을 할 때는 거리는 가깝게 시간의 텀을 조금씩 이제 소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길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요? 이제 거리도 조금씩 멀어져야 돼요. 뭐냐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식탁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한다든지 이런 놀이가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거리를 띄웠으면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엄마랑 멀어진 느낌이 드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간을 또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설거지를 하면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시간을 가깝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잘하겠네. 빨간색 붙였구나. 파란색 붙였고 그렇지. 이야, 그래. 하면서 거리는 멀어졌지만 되게 시간으로 계속 이거를 상호작용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거리에 익숙해지면 또 시간을 조금씩 소극적으로 반응해주면서 우와 진짜 빨간색 붙였네. 파란색도 붙여볼까? 이렇게 하면서 또 지시하기를 하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도 시간도 좀 텀을 길어지게끔 할 수 있는 거죠. 1분에 한 번씩 반응해 주던 게 이제 2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고, 거리도 처음에는 옆에 붙어서 반응해 주던 것이 설거지를 하면서 식탁이었고, 이게 익숙해지면 아이가 어때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내 방에도 갔다 오고, 아이는 거실에 있고 엄마는 주방에 있고, 엄마는 거실에 있고 아이는 방에 있으면서 10분에 한 번씩 엄마한테 온다든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10분에 한 번씩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놀아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제 라이브 영상 링크 걸어드리니까 같이 보세요. 아이가 다가올 때는 거부하면 안 된다.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해주고 지시하기를 하면서 혼자놀이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거리와 시간을 점점점 늘려나가면서 부모님도 좀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에너지도 충전을 하고 또 아이도 혼자놀이에 몰입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돌 전후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저도 설거지하고 그럴 때 아기띠 메고서 설거지 하면서 그때도 아기띠 메고 하면 어때요? 얼굴 엄마가 못 보여주니까 아이가 불안해서 계속 막 흔들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하고 뭐 일부러 책 같은 거 그 주방 밑에다 깔아주고 거기에서 아이가 보게끔 하면서 저는 고개 계속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한 육아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네,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호작용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이미 아이가 컸는데 혼자놀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소극적인 놀이, 적극적인 놀이 일단 분류를 하고요. 처음부터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놀이도 거리를 가깝게 하고 시간을 짧게 하면서 반응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을 늘려나가고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그 소극적인 놀이가 완전하게 아이의 혼자의 놀이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아이랑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내 아이와 나는 놀이할 때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 놀이의 상호작용 시간이 얼마나 밀접한가 혹은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몰입해 있다가 갑자기 거리와 시간을 분리하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에게 집착하게 된다. 놀이가 즐거움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들만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거리와 시간의 공식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